안녕하세요. 저는 보험금 분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김복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난소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미성숙 기형종, 영어로는 인메이처 테라토마라고 부르는 종양과 이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왜 분쟁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숙 기형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기형종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세포들이 잘못 자라면서 생기는 종양을 말합니다. 크게 성숙 기형종과 미성숙 기형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숙 기형종은 대부분 양성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숙 기형종은 덜 발달된 조직, 특히 신경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악성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나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더 위험하고 재발 가능성도 커집니다. 세계보건기구 분류기준에서는 미성숙 기형종의 M9080/3이라는 코드가 붙습니다. 여기에서 /3은 침윤성 악성, 즉 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보고서에 인메이처 테라토마라고 쓰여 있고 /3이 함께 있다면 이건 의학적으로는 명확히 암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데도 보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단 코드 문제, 종양이 발생한 위치,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시점 때문입니다. 먼저 진단 코드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질병 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난소의 악성 신생물은 C56, 경계성 종양은 D39 같은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문제는 똑같이 미성숙 기형종이더라도 어떤 의사는 C56으로 또 어떤 의사는 D39로 기재한다는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D39가 찍혀 있으면 경계성이니까 일반암 보험금은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소외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코드 하나가 아니라 병리검사 결과입니다. 병리보고서에 /3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면 암으로 봐야 하고, 실제로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서도 이 부분을 근거로 일반암 보험금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양이 발생한 위치인데요. 미성숙 기형종은 주로 난소에서 발견되는데 난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악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같은 종양이 흉선이나 폐, 갑상선에서 생기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장기에서는 경계성 코드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난소에서 미성숙 기형종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었는데 진단서에서는 D39로 적혀 있었지만 병리보고서에서는 /3이 확인이 돼서 일반암 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선에서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경계성으로 처리가 됐고 소외감으로만 지급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병이라도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험 가입 시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은 진단 시점이 아니라 가입할 당시의 약관이 기준이 되는데요. 2021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미성숙 기형종을 대부분 악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일부가 바뀌어서 일부 미성숙 기형종을 경계성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보험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가입 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환자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병리보고서의 원본입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코드 때문에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인메이처 테라토마라는 문구와 함께 /3이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 진단서와 병리보고서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진단서에는 경계성인 D39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병리보고서에는 /3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암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의 약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그 시점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약관 사본을 꼭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병리 슬라이드를 다시 판독을 받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런 추가 근거가 있으면 결과를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거절 논리를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숙 기형종은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악성 종양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코드만 보고 거절을 하거나 국제 기준을 갑자기 끌어 들어와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내 기준과 병리 결과가 당연히 우선할 거고 보험 가입 당시 약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보험금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환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될 권리고요. 거절당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병리보고서와 약관을 근거로 끝까지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안 된다고 하던 보험금을 결국 받아낸 경우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근거와 올바른 기준을 보험사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미성숙 기형종 진단을 받고 고민이 크신 분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